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 회장 안종기입니다. 오늘 어깨 아프신 분을 좀 같이 좀 볼 거예요. 이분은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서 두 번 정도 하셨네요. 하신 분이신데, 일단 한번 보시면서 어깨 아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처음 상태 좀 잠깐 좀 보시죠. 할게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올려보세요. 이게 다예요? 그럼 보시면 앞으로 나란히 정도, 그러니까 한 90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요? 여기서부터? 더 올려보세요. 더 안 올라가네? 이게 올라가는데.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세요. 계속 올려보세요. 됐어요. 이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내려보세요. 내릴 때 아프세요? 그럼 천천히 내리시는 거고. 자, 옆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아이고, 이 자체가 아파요? 아, 트니까. 올려보세요. 계속 올리세요. 아파요? 아파? 예, 됐어요. 선수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방금 전에도 보셨지만 옆으로 나란히도 끝까지 다 가지 않고 그냥 수평 정도, 한 90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의 공통적인 증상은 관절은 좀 굳진 않았는데 아파서 못 움직이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선서.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치료 다 하고 나서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스키플라 안정성 잘 확보되어 있고요. RM은 아주 이쁘게 나와요. 지금. 이분은 요 자체의 문제만 좀 해결되면 돼. 인플라메이션 뭐 저희 원장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거 우리는 통증 조절, 스웰링 제거 그것만 조절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목치료는 기본이고 옆으로 올려보십시오. 아프긴 해요. 네. 좀 더. 예, 예. 몸이 더 올라갔지. 내리시고요. 내릴 때 아픈 거 보세요. 자, 이분 제가 좀 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뭐냐면 환자분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신경치료학회에서. 그래서 좀 많이 아픈 게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게 많이 좀 섭섭해신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살짝 뒤에서 웃었는데, 아마 이 주인공 환자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실 거로 알고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이 뭐가 궁금할까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아프니까 아픈 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플까? 왜 아플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처치하면 될까를 또 생각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아프니까 병원에 오셨다라는 그 부분은 제가 이 치료 과정을 통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왜 아플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의 어깨 확인을 해서 뭐가 문제입니다라고 아마 진단을 내리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건파열이죠. 회전근개 건파열이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회전근개라는 거는 어깨를 돌려주는 네 개의 아주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육에 특정한 한 근육이 약간 파열이 좀 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염증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아파요. 네, 그 진단을 대부분 다 내리십니다. 그다음 그럼 어떻게 처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건파열이 됐다는 얘기만 듣고 계속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그럼 건파열된 부분을 어떻게 하지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건파열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뭐 10대, 뭐 20대 초중반,
그런 친구들이 건파일에 왔다 그러면 대부분은 무리를 해서 그 일을 하거나 무리를 해서 다치는 경우가 극소수 있지만 대다수는 그보다는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40대, 50대, 60대가 되면서 어깨에 건파일이 생기는 건요. 여러분 어깨를 그 정도 쓰신 거예요. 그 정도 쓰셨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씩 파열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건파열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비정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감안하시고 건파열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많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뭐 하나가 다 끊어져도 여러분 쓰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조금 미용상에 좀 문제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팔을 들거나 옆으로 들거나 뒤로 제끼거나 돌리거나 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하나의 근육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2개 이상의 근육이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문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팔을 못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점은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정형외과 입장에서 완전히 파열이 되면 또르륵 말려 들어가거든요. 말려 들어가게 되면 건재건술이라는 거를 실시할 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꼬매놔도요, 시점을 놓쳐서 너무 오랫동안 힘줄이 파열된 상태가 그 상태로 계시다 보면은 그 꼬매는 그 부위가 튼튼하지 않아서 다시 끊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 수술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힘줄이 다 파열된 부분을 재건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깨가 아주 건강하게 새 걸로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근거는 있는데 그건 대표적으로 제가 임상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수술 전 환자나 수술 후 환자나 통증이나 불편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치료에 대한 예후가 좋습니다. 그건 좋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다 실시할 필요는 없다. 근데 반드시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전문의께서 판단했을 때 첫 번째, 이거 지금 시점 놓치면은 말려 들어가서 수술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 그런 판단이 섰을 때, 혹은 너무 힘줄이 너덜너덜해져서 꼬매놔도 다시 또 끊어지겠다라고 판단될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힘줄 수술하자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수술은 어느 경우에 하냐면, 힘줄 손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환자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계속 아픈 거죠. 수술하지 않고 주사도 맞아보고 뭐 충격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면 수술을 보통 권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이게 세 번째 사례,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라는 조건을 단다면 이런 얘기가 있죠. 힘줄 파열 정도는 수술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정도인데 너무 아파서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된다. 그런 경우에는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 아주 좋은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가 아주 필요한 그런 상태의 환자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통증 조절이 되지 않아서 결국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전기신경 치료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전기신경 치료는 신경의 안정화를 좀 노려서요. 예민해져 있으면 여러분 본래 아프거든요. 그래서 예민해져 있는 신경을 좀 급격하게 안정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에 긴장을 주는 근육들이 있어요. 아프면 긴장이 됩니다. 이거를 학술적으로 설명하기 좀 복잡하니까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긴장된 근육을 여러분, 이건 손으로 만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주 그 의학적으로 근육을 구성하는 아주 제일 작은 단위인 근육 세포를 재배열시키는 거예요. 마치 군대로 치면 해처 모여해서 정렬을 쫙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맞춰주는 걸 근이완이라고 얘기하는데, 근이완 효과가 전기신경 치료가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굳이 수술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사례 환자한테는 아주 딱 좋습니다. 딱. 그러니까 통증이 뭐 좀 조절이 잘 돼요. 잘 되고 그 치료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서 수술을 결정을 하고 수술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판단, 그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만약에 통증 조절이 잘 되잖아요.
잘 되게 되면 수술에 대해서 전문의 선생님들이 좀 보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조절이 되잖아요. 통증이 조절이 되면 그 원인부가 회복이 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리고 많이 안정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 서둘러서 수술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큰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떠한 처치를 할 때 무조건 반드시 그거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라,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제가 나이를 먹으면 어차피 힘줄 파열이 한두 개 정도씩은 다 된다라는 거. 어깨뿐만이 아니고 무릎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조금씩 퇴화가 되는데요. 그 힘줄이 조금씩 파열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아무리 그 심하게 그 파열이 됐다 하더라도 혹은 파열이 조금 됐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아프게 되면 그게 수술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요, 먼저 통증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치료를 한번 받아보실 만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신경치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뭐 수십 년 동안 저희 그 병원 안에서 진행되던 실시가 되는 그런 치료법인데 많은 분이 사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렵습니다, 공부 자체가. 그리고 본래 이걸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다른 선생님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한 6년 전 그때부터 아름아름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같이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국에 이제 이 학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유튜브를 하기 전, 이거는 이제 저희 학계 선생님들이 저희 전기신경치료를 배우기 전과 배우기 후로 나뉘는데, 배우기 전에는 당연히 몇 달 동안 고생해지 되는 데는 환자라고 판단됐던 환자가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병행해서 치료를 했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 안 하고도 불편한 게 사라지고 몸이 빨리 회복되는 거를 많이 경험들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하시면서 이거는 좀 알려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병원을 안내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전기신경 치료에 대해서 어깨 아프신 분들에게 알려드릴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업성이나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드는 걸 꼭 참고해 주십시오. 보통 치료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면 지금 이분처럼 조금 전에 잠깐만요. 팔을 옆으로 한번 올리는 걸 다시 한번 볼까요? 앞으로 올리는 건 90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렇게 옆으로 올리는 것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이 관절은 굳지 않은데 아파서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가 빵빵하게 보이는 상태다. 힘줄 자체에 염증이 진행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요 분이 치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 앞으로 올릴 때 이렇게 잘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자, 옆으로 올리는 걸 보시면 자, 자연스럽게 완전하진 않지만 이렇게 쭉 해서 보시면 잘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 끊고요. 자, 그래서 전기신경치료를 받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불편한 게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전문의에서 어떤 수술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보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깨는요, 관절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소위 얘기해서 팔을 완전히 올리고 완전히 뒤로 제끼고 하는 게 되지 않으면 계속 아파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관절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비교하는 영상으로 처음에는 많이 안 올라갔는데 치료 후에 많이 올라간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요,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치료되는 과정을 보면 치료하고 나면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 잘 움직여져요. 근데 또 하루 이틀 지나면요, 도로 또 원래대로 굳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와가지고 이제 아프신 환자분 입장에서는 뭐 조금 괜찮다가 다시 또 불편해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또 그때 다시 또 반복해 치료하는 거죠.
그 반복하는 그 치료 가운데 점차적으로 처음보다 양호해지고 통증이 쑥쑥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 단위로 비교하고 2주 단위로 비교해서 아픈 정도하고 관절의 범위를 체크를 해서 그걸로 처음과 나중에 이렇게 개선이 얼만큼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 아주 가벼워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도로 아파지는데 반복해서 치료를 하면 아주 좋아진다. 근데 전체적인 기간으로 보면 길게 보면 한 3, 4주 봐요. 그 정도 보면 어느 정도는 다 사라집니다. 물론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부터 아주 그 띄엄띄엄 병원에 오셔서 관찰 차원에서 하시는 치료를 하는 치료하고 보는 그런 정도로 나뉘게 되죠. 제가 오늘 설명을 조금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기신경치료 여러분들께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 말미에 전국에 저희 그 학회 선생님들이 계신 병원을 찾는 방법을 아마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그거 보고 굳이 이것저것 좋은데 헤매지 마시고요. 여러분 계신 지역 가까운 곳에 있는 저희 학회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